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엄청 추웠죠? 그렇죠. 오늘은 더 춥고요. 바람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몸살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내내 누워 있었거든요. 네. 그 사이에 박 PD는 아주 좋은 곳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좋은 곳으로 갔는데 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니 이유가 뭐예요? 지난 토요일에 또 지인 결혼식이 있어서 예. 예식장을 갔는데 어허. 건국대에서 하는 쇼핑몰 있잖아요. 스타시티. 그거 예전에 박 PD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불편한 진실. 그쵸. 저희가 건국대 사학재단에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건국대에서 상업용으로 투자한 건물 중에 하나가 스타시티몰이다 그 얘기했었죠. 라고 방송을 했었잖아요. 하필 그 지인의 결혼이 여기에 있는 예식장이더라고요. 거기는 스타시티니까 스타들만 결혼한 데 아니에요? 스타들은 안 오고요. 스타 네. 아닌 사람들만 잔뜩 있더라고요. 아니 박 PD가 스타잖아. 듣보잡이죠. 아무튼요. 거길 갔는데 뭔가 예. 불편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작부터 아주 불편합니다. 스타시티 예식장이 스타시티 몰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스타시티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아니나 다를까 주말이고 하니 꽉 찼다는 거예요. 어허.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알바하는 학생이 쿠폰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진하세요 하는 거예요. 예. 그 직진을 했더니 건국대 병원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건국대 병원 또는 건국대 병원의 장례식장 주차장을 이용을 하면 된다 예. 라고 해서 차를 세워놓고 헐레벌떡 이제 예식장으로 갔죠. 아니 거기서 예식장까지는 가깝나요? 예식장에서 바로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멀죠. 예. 건국대 병원 로비를 거쳐서 지나갔으니까요. 도보로 한 7, 8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차장에서 꽤 머네요. 네. 도보로 7, 8분이면. 근데 이 예식장이 홀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매 시간마다 예식을 잡아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하. 근데 좀 심하지 않아요? 한 시간마다 한 팀씩 잡는 거는? 근데 웬만한 예식장들이 아직도 이렇게 하죠. 네. 이 결혼하는 분들도 그렇고 축하해주러 오는 손님들 입장에서도 이거 뭐 한 시간 만에 뭘 다 끝내야 되니까 그렇긴 하죠. 너무 여유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밥도 진짜 갈비탕을 먹는데 예. 손님을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갈비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 빨리 먹으라고? 네, 1시간짜리니까 하나만 먹고 빨리 가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갈비탕에 갈비 하나는 좀 너무했네요. 네. 그래도 이런 예식장에서 결혼하려면은 밥값이 못해도 한 4, 5만 원은 하지 않나요? 보통 그 정도 나오겠죠. 예, 그런 것 치고는 갈비탕이 너무 간편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나올 때 예. 주차비를 낼 때 나타납니다. 예식장에서는 분명히 2시간이 기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는 1시간 31분이 걸렸어요. 정확히. 그러면 2시간 아니니까 공짜겠군요. 그럼 공짜로 가야 되는데 이제 계산하시는 분이 500원 추가 요금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또 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2시간 안 됐는데요 그랬더니 병원 주차장 이용 고객은 1시간 30분이 기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식장에서 그쪽으로 가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럼 똑같이 해줘야지. 이게 말이 되나요? 예식장은 예식장이고 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건 모르고 나는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하. 자, 근데 물론 뭐 그분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분은 시급받고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자리인 건 맞는데 근데 저는 안타까웠던 게 병원과 예식장의 주차 시간도 다르고 예식장에서 자리가 없어서 병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한해서는 예식장에서 주차비를 보조를 해주든가. 그렇죠. 그죠? 그럼 쿠폰을 줄 때 예식장에서 왔어요 라고 따로 뭘 표시를 해주든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는 분이 이분은 예식장 통해서 오셨구나. 그럼 2시간을 적용을 해주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걷는데도 7, 8분 걸렸으면 그것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근데 더 웃긴 거는
1시간 31분이 나왔잖아요. 1분이 초과돼서 500원을 칼같이 받더라고. 이럴 땐 이런 말을 하죠. 진짜 야박하다. 예. 그래서 저도 야박하게 했죠. 500원을 신용카드로 냈습니다. 딱 주면서 내가 그랬어 그분한테. 예. 요거 아마 500원 긁으시면 벤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냥 500원 무조건 받으면 된대. 그렇겠죠. 네. 같은 건국대에서 운영하는 스타시티 그리고 병원 주인이 같아 결과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30분을 두고서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좀 너무하네요. 예, 건국대 사학재단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1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습성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했죠. 네. 화난 게 또 있었다면서. 집에 오려고 하는데 이제 잠실을 거쳐서 오는데 하필 또 잠실 롯데타워를 우리 막내 아들이 본 거야. 아하. 그러면서 저기 너무 기다란 건물 꼭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올라가 보고 싶다. 어쩔 수 없이 갔죠. 갔더니 이번에는 꼭대기를 가고 싶대. 당연히 거기 가는 건 꼭대기를 가기 위한 목적 아니겠어요? 예, 그 123층이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그러면 63빌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자기는 꼭 가야 되겠대. 어허.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울면서 제가 또 거길 갔더니 세상에 지하 1층에 티켓을 끊을 수가 있는 곳이 있는데 와 줄이 엄청나더라고요. 표 끊는 데만 한 30분은 기다린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가격이 성인이 27,000원 그리고 13세 이하가 2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에이? 전망대가 이렇게 비싸요? 예, 그러니까 성인과 성인이 아닌 자의 가격 차이가 3,000원밖에 안 나. 이것도 아니 이거 너무 비싸네. 네. 그냥 성인 요금 다 받아버리지 굳이 3,000원 차이 나는 거 구분을 왜 놨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그리고 표 끊는데 30분. 그래서 여기는 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만 타야 돼.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 27,000원짜리 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놓치면은 무용지물이 된다고요? 못 타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리패스 표를 따로 팔아요. 아이고. 그거는 5만 원. 너무했네. 자, 근데 이제 표를 내고 들어갔어요. 저는 이런 더러운 꼴 안 보려고 시간 딱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또 줄을 서는데 이 줄이 거의 한 20분 걸렸어요. 20분 뚫고 지나가니까 전 무슨 공항인 줄 알았어. 공항에나 있는 검색대라고 그러나요? 검색대. 그게 나오는 거야. 아하. 그래서 담배 피는 분들 라이터 다 반납되고요. 그리고 쇠로 된 것들 다 반납이 되고 그리고 휴대전화, 뭐 자동차 키 이런 것들은 바구니로 빼서 지나가야 돼요. 아니 아니 외국 나가나요? 물론 이제 고층이다 보니 혹시나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면. 그렇죠. 자 20분 지나서 검색대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타는 줄 알았어. 근데 또 줄을 서네. 이번엔 무슨 이유 때문에요? 고속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문을 지나가기 위해서 줄을 또 30분을 씁니다. 아이고. 그 30분을 또 쓰고 나면 문을 통과하면은 이번엔 진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한 줄을 쓰는데 엘리베이터가 딸랑 2대예요. 예. 근데 2대가 뭐 정원이 27명이라고는 하는데 여유 있게 타기 위해서 20명씩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에 20명, 그러니까 40명 정도가 1분 간격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어허. 이게 1층부터 117층까지 1분에 주파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건 표 사는 데부터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거의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갑니다. 그래도 5만 원 넘게 저 아들이랑 둘이 갔거든요. 올라갔는데 117층에 세워줬는데 제가 볼 때는 63빌딩 꼭대기랑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한 2배는 높아졌는데도요? 근데 이게 한계 체감 뭐 이런 용어가 있듯이 이것도 어느 정도 높이를 지나고 나니까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감이 안 와. 그래요? 그래서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17층부터 123층까지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미니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요. 세 가지 모드를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볼 수는 있는데 어느 층이든 뷰는 큰 차이가 없죠.
어. 117층이나 123층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한도전에 예전에 보면요, 여기 중간에 테라스 같은 게 있어요. 아, 저 본 적 있어요. 유리로 된 테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스릴이 넘치는 그런 곳인데 여기는 또 춥다고 막아놨어. 아, 그래요? 그거를 기대하고 올라간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정작 거기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아들이 저거 사줘 해서 기념품 자석 그거를 챙겨서 내려와야 되는데 또 줄을 서야 돼. 내려오는데도 이 줄도 거의 한 40분, 50분 정도 섰던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거의 한 2-3시간은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넉넉히 잡아도 한 2시간 반? 아하.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알았어요. 올라왔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대기가 걸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사람도 그렇고 내려오는 사람도 그렇고 엘리베이터가 딸랑 2대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 다 보고 나니까 한 30분, 40분 정도 걸렸고 기다리는데 한 2시간 반 걸렸고 내려오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저는 이거 보려고 5만 원 넘게 돈을 썼나? 그리고 2시간 반을 기다렸나? 그러면서 이제 주차 요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전망대에 갔던 사람들한테는 4시간짜리 쿠폰을 주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게 4시간 공짜 쿠폰인 줄 알았어. 그러면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고 저희가 이날 한 5시간에서 6시간을 있었는데 4시간은 4,000원짜리로만 깎아주는 그런 쿠폰이었던 거예요. 또 그 이후에는 또 추가 요금을 또 내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기본 요금이 10분당 500원. 그러니까 1시간 10분에? 예, 1시간에 3,000원이겠죠? 와하. 더 웃긴 거는 여기에 롯데마트도 있고 반덴루니스 서점도 있고 온갖 쇼핑 브랜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쇼핑했던 거는 일체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 요금 총 얼마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000원 가까이 냈죠. 오호. 자, 근데 롯데가 어떤 기업입니까? 형 동생이 그거 서로 먹겠다고 피 터지게 싸우는 형제의 난을 재현하고 있는 그런 그룹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100세 가까이 된 아버지를 이 돈 때문에 서로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러고 싸우고 있고, 그러면서 면세점 면허 논란으로 또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자기네 랜드마크라고 해서 떡하니 공군 항로까지 틀어가면서 허가를 받은 그런 건물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돈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안 가면 그만이죠. 안 가면 그만인데 왜 갔냐? 그러면 정말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부득이하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죠. 아들이 가자는데 그거 물리치기가 힘들죠. 그리고 한국 구경하러 온 외국인들도 한 번쯤은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쨌건 이게 건물로만 따지면 두바이에 있는 그 호텔 있잖아요. 그걸 빼고 거의 2위, 3위 수준의 높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가보면 좋긴 좋겠는데 저희는 이렇게 비싼 거 알기 때문에 안 갔어요. 그리고 박 PD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를 저희가 돕는 귀중한 곳에 쓰면 훨씬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 걸 외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할 말을 하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용기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겪었던 한 공익 제보자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에 용기가 필요 없는 사회를 위해 공익 제보자를 응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벌써 박 PD도 동참을 했잖아요. 아, 잠실 쪽을 지나가질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애청자 여러분들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동참해 주실 거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이 PD님은 쇼핑을 하실 때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이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모바일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화면이 좀 커야지 벌써 노안이 왔나? 화면 작으면 괜히 불안해요. 내가 숫자 잘못 입력할까봐. 그러면 그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보다 훨씬 비중이 큰가요? 제가 살 때는 보통 그렇죠. 근데 저는 원래 다 비교해보면서 사거든요. 네. 왜냐면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이 가격이 다 제각각인 쇼핑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 하나 살더라도 저는 다 넣어보고 최종 가격 보고 가장 싼 데서 사죠. 예. 저는 비중으로 따지면
온라인, 모바일이 4 그리고 오프라인이 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근데 올해 10월까지 국내 소비 가운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의 비중이요 1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 관련 자료를 보니까 이 소비자에 대한 나이가 따로 나와 있지 않는 걸 봐서는 아마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 전체를 표본으로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물건을 사는 게 익숙해지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통계청이 온라인 쇼핑 동향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요 38조 2천억 원, 전체 소매 판매액의 11.6%를 차지했습니다. 모바일 쇼핑 비중이요 2014년만 해도 불과 4.1%,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렇군요. 2015년에는 6.5%, 작년에는 9.0% 급증세를 타고 있는데 올해는 사상 처음 10% 돌파가 확정적인 거죠. 그렇군요. 올해 10월까지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6% 늘어났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매 판매액은 4.2%,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8.5% 증가했다고 하니까 모바일 증가폭이 얼마나 빠른지 알 수가 있죠. 이건 한마디로 모바일 쇼핑이 이젠 대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품목을 가리지 않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모바일 쇼핑 그러면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지난달 기준을 보면요, 가전, 전자, 통신, 사무, 문구, 음반, 비디오 악기, 음료, 식료품, 가구, 애완용품, 이러한 품목들이요 1년 전보다 30% 이상 거래량이 늘었어요. 아하. 이 애완용품까지도 이제는 모바일로 많이 산다고 했으니까 모바일 쇼핑이 보편화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사는 물건 중에 하나였죠. 가구의 모바일 판매 증가가요 거의 50%, 대단하죠. 아, 이젠 가구도 모바일로 그냥 산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모바일 쇼핑도 하고 경불진과 같은 방송도 듣고, 앞으로 경불진 듣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바일 쇼핑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언론계에서는 팟캐스트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요? 김난도 교수님이 뭐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면서요. 앞으로는 지상파, 기존 종합지 이런 거보다는 팟캐스트와 같은 개인화된 미디어가 크게 각광받을 것이다. 그렇죠. 애청자 여러분들도요, 이제 연말을 맞아 여러 가지 모임들 참가하시느라 상당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임에서 진짜 오래간만에 지인이나 친구분들 만나면 기분은 좋지만 걱정이 하나 생기죠. 네. 집에 갈 때. 그렇죠. 보통 기분이 좋기 때문에 1차로 안 끝나시죠. 네. 2차, 3차 가다 보면 이게 차 끊기는 시간 넘기기가 일수잖아요. 실은 저희도 지난주 목요일 날 오래간만에 모임을 가졌죠. 네. 근데 간당간당했어요. 박 PD는 그때 차가 끊겼을 것 같던데. 저는 막차 타고 갔습니다. 아, 다행히. 막차 탔나요? 막차를 놓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미난 서비스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심야 올빼미 버스. 이게 뭐냐면요, 서울 강남과 홍대, 여기가 술을 가장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송년 모임을 갖는 분들을 위해서요, 여기만 다니는 노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임시로요. 서울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8일부터 내년도 1월 1일 오전 3시 30분까지요 올빼미 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신설되는 노선은요, N854번, 이거는요 사당역에서 건대 입구역까지 다니고요, N876번, 이거는요 세전역에서 여의도역까지 다니네요. 오, 우리 동네도 있어, 세전역. 웬일이야. 그러니까요, 해당 기간 중에 매주 5일간, 그러니까 수요일에서 일요일간 이 노선은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당일과 1월 1일도 이때는 운행할 예정이래요. 그래서요, N854번은요 강남역, 역삼역, 노년 이때와 택시 승차 거부 주요 발생 지점인 사당역, 이수역, 건대 입구역 이런 데를 지난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N13, N37, N61번 등 기존 올빼미 버스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N876번은요 홍대 입구역을 비롯해서 승객의 행선지가 많은 응암동, 저희 동네 근처네요. 그리고 당산,
영등포 이런 데와 택시 승차 거부가 잦은 여의도역까지 운행될 예정이래요. 그러면 응암동에서 감자탕 드시고 새벽 3시 반까지 계셔도 되겠네. 아, 그래도 되려나요? 아무튼요, 이것도 N16, N24, N62, N65 이런 기존 올빼미 버스와 환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또 도심 지역 올빼미 버스 노선 중 N13, N15, N26은요 연말까지 임시로 2대씩 증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노선은요 서울역, 종강역, 종로 2, 3가역 그리고 동대문 주변 여길 다니잖아요. 여기가 택시 승차 거부 현상이 아주 잦은 지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차를 한다는 거고요.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에 투입해가지고요. 배차 간격이 10분 단축될 예정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서울 주요 지점 시내버스도요. 11월 중순부터는 오전 1시까지 다음날 새벽인 거죠. 새벽까지 연장 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밤에 택시 잡기 어려워서 이제 서울시가 이런 노력을 하는 건데 이럴 때마다 저 같은 경기도민들은 안타까워요. 경기도에서는 이런 걸 안 해. 그러니까 투표를 잘 하셔야죠. 도지사 누구야? 저는 경기도민이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게 참 가관입니다. 정말 가관이라고밖에는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SK텔레콤이요. 내년 평창 올림픽에 쓰일 KT의 통신 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어요. 오, 이게 뭐예요? 참 신기하죠? SK텔레콤은 단순 실수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KT는 야 이거 고의 아니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사건 유사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모 전시에 나갔는데 LG전자 관계자가 삼성전자 부스에 가서 세탁기를 열어보다가 세탁기를 부셔놨잖아. 그분이 지금 LG전자 대표님이죠. 조성진 대표. 그 일을 계기로 그룹 차원에서 되게 인정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SKT도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건가? 그러게. 통신업계에 따르면요.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들이 9월과 10월에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KT 소유의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자기네 광 케이블 설치를 했대요. 남의 건 없애버리고 그렇죠. 자기네 것으로 갈아 끼웠다. 그렇죠. 야하.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집집마다 SKT, KT 초고속 인터넷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SKT가 한 아파트에 있는 KT 케이블을 자르고 자기 거를 다른 거랑 똑같은 거야. 어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KT의 어떤 선로를 잘라버린 거래요? 예, 근데 이게 하필 평창 올림픽 메인 프레스 센터 그리고 국제 방송센터, 스키 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통신 관로에 다 연결이 돼 있는 내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SK가 자른 이 선은 우리가 올림픽을 중계를 할 거 아닙니까? 외국으로? 이 외국으로 중계를 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선에 뭐 아무 표시도 없어서 이거 안 쓰는 선인가 보다 해서 자른 건 아닐까요? 그럴 줄 알고 KT가 이거 내 거 자르지 마 다 써놨다는 거야. 선에다가 KT 거. 그런데도 그걸 보고 그런데도 잘랐다는 거죠. 야하, 대단한데요? KT 관계자는요 9월 4일에도 SKT가 통신관을 무단 점유해 이를 적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건 통신관을 훼손했는데 다 걸렸다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나 실수가 아니다 이런 설명이죠. 충분히 의도적이었다. 아니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요번 평창 올림픽은 KT랑 SKT랑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관 통신사가 KT인 거예요? 예,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OBS 아시죠? 유명하죠. 예, OBS와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KT는 주간 방송사의 파트너사인 거죠. 넓게 해석하면 주간 통신사로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KT는 KT의 라이벌이면서 하지만 이번 올림픽 주간 방송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훼손을 했을 가능성 제가 봤을 때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겠군요. 이에 대해서 SK텔레콤 측도 할 말이 있겠죠. 할 말이 있대요? 네, 국제
국제방송센터의 트래픽 품질 개선을 위해서 조직위와 구두로 이야기한 뒤에 작업을 했다. 이 선이 조직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구두 승인을 받아 작업하던 중에 실수로 잘라냈을 뿐이다. 아하, 이건 한마디로 KT보다 우리가 훨씬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우리 것으로 바꿔놓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직위를 팔았잖아 지금. 야, 재밌네요. 그런데 문서상 그럼 보여줘. 너네한테 요청을 했다는 문서가 있을 거 아니야. KT가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구두로 했는디 깨갱한 거죠. 아하. 구두로 했대. 그래서 어쨌건 사과를 하고 12월 초까지 원상복구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KT에 따르면 아직도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에 대해 평창올림픽 조직위 여기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조직위도 팩트를 그대로 전했어요. 우리 구두로라도 SK와 소통을 한 적이 없다. 에이? 없다고요? 없대. 아하. 그러면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 올림픽이라는 거는 일단 KT가 주관사의 파트너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가의 이익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KT의 이익만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국가의 이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의 이익이고요. 그런데 사사로운 회사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국익이 달린 이 중요한 케이블선을 잘라버렸다. 아직도 우리 대기업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적폐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이 망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대요. 이것도 국익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훨씬 더 크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저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박근혜 최순실이 여기 마스코트로 진돗개 밀고 그랬잖아. 그게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겠죠. 전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군요. 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따뜻한 하루라는 이메일 서비스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춘추 전국시대 때 제나라에 경공이란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공자한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뭐답게 그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데 맨 처음에 저는 이거 봤었을 때 무슨 암구도 아니고 말이에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박 PD가 얘기한 대로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우면 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뭐겠습니까?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모든 일이 잘 된다. 정치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봤듯이 모 기업과 같은 적폐 세력들은 이렇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그 본분을 망각하는 행동들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연말을 맞아 진짜 자신의 역할이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저희가 팟캐스트 잘하는 게 가장 최고의 역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사랑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닐까요? 근데 이 제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야. 맞아요. 그렇지만 저희 경불진 같이 들으면서 각자의 역할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결심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박 PD도 근심이 많군요. 생각하느라. 오늘 저녁은 뭐 먹나 이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엄청 추웠죠? 그렇죠. 오늘은 더 춥고요. 바람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몸살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내내 누워 있었거든요. 네. 그 사이에 박 PD는 아주 좋은 곳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좋은 곳으로 갔는데 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니 이유가 뭐예요? 지난 토요일에 또 지인 결혼식이 있어서 예. 예식장을 갔는데 어허. 건국대에서 하는 쇼핑몰 있잖아요. 스타시티. 그거 예전에 박 PD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불편한 진실. 그쵸. 저희가 건국대 사학재단에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건국대에서 상업용으로 투자한 건물 중에 하나가 스타시티몰이다 그 얘기했었죠. 라고 방송을 했었잖아요. 하필 그 지인의 결혼이 여기에 있는 예식장이더라고요. 거기는 스타시티니까 스타들만 결혼하는 데 아니에요? 스타들은 안 오고요. 스타 네. 아닌 사람들만 잔뜩 있더라고요. 아니 박 PD가 스타잖아. 듣보잡이죠. 아무튼요 거길 갔는데 뭔가 예. 불편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작부터 아주 불편합니다. 스타시티 예식장이 스타시티 몰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스타시티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아니나 다를까 주말이고 하니 꽉 찼다는 거예요. 어허.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알바하는 학생이 쿠폰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진하세요 하는 거예요. 예. 그 직진을 했더니 건국대 병원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건국대 병원 또는 건국대 병원 그러면서 저기 너무 기다란 건물 꼭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올라가 보고 싶다. 어쩔 수 없이 갔죠. 갔더니 이번에는 꼭대기를 가고 싶대. 당연히 거기 가는 건 꼭대기를 가기 위한 목적 아니겠어요? 예, 그 123층이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그러면 63빌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자기는 꼭 가야 되겠대. 어허.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울면서 제가 또 거길 갔더니 세상에 지하 1층에 티켓을 끊을 수가 있는 곳이 있는데 와 줄이 엄청나더라고요. 표 끊는 데만 한 30분은 기다린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가격이 성인이 27,000원 그리고 13세 이하가 2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에이? 전망대가 이렇게 비싸요? 예, 그러니까 성인과 성인이 아닌 자의 가격 차이가 3,000원밖에 안 나. 이것도 아니 이거 너무 비싸네. 네. 그냥 성인 요금 다 받아버리지 굳이 3,000원 차이 나는 거 구분을 왜 놨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그리고 표 끊는데 30분. 그래서 여기는 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만 타야 돼.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 27,000원짜리 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놓치면은 무용지물이 된다고요? 못 타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리패스 표를 따로 팔아요. 아이고. 그거는 5만 원. 너무했네. 자, 근데 이제 표를 내고 들어갔어요. 저는 이런 더러운 꼴 안 보려고 시간 딱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또 줄을 서는데 이 줄이 거의 한 20분 걸렸어요. 20분 뚫고 지나가니까 전 무슨 공항인 줄 알았어. 공항에나 있는 검색대라고 그러나요? 검색대. 그게 나오는 거야. 아하. 그래서 담배 피는 분들 라이터 다 반납되고요. 그리고 쇠로 된 것들 다 장례식장 주차장을 이용을 하면 된다. 예. 라고 해서 차를 세워놓고 헐레벌떡 이제 예식장으로 갔죠. 아니 거기서 예식장까지는 가깝나요? 예식장에서 바로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멀죠. 예. 건국대 병원 로비를 거쳐서 지나갔으니까요. 도보로 한 7, 8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차장에서 꽤 머네요. 네. 도보로 7, 8분이면. 근데 이 예식장이 홀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매 시간마다 예식을 잡아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하. 근데 좀 심하지 않아요? 1시간마다 한 팀씩 잡는 거는? 근데 웬만한 예식장들이 아직도 이렇게 하죠. 네. 아니 결혼하는 분들도 그렇고 축하해주러 오는 손님들 입장에서도 이거 뭐 1시간 만에 뭘 다 끝내야 되니까 그렇긴 하죠. 너무 여유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밥도 진짜 갈비탕을 먹는데 예. 손님을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갈비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 아, 빨리 먹으라고. 네, 1시간짜리니까 하나만 먹고 빨리 가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갈비탕에 갈비 하나는 좀 너무했네요. 네. 그래도 이런 예식장에서 결혼하려면은 밥값이 못해도 한 4, 5만 원은 하지 않나요? 보통 그 정도 나오겠죠. 예, 그런 것 치고는 갈비탕이 너무 간편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나올 때 예. 주차비를 낼 때 나타납니다. 예식장에서는 분명히 2시간이 기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는 1시간 31분이 걸렸어요. 정확히. 그러면 2시간 아니니까 공짜겠군요. 그럼 공짜로 가야 되는데 이제 계산하시는 분이 500원 추가 요금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또 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2시간 안 됐는데요. 그랬더니 병원 주차장 이용 고객은 1시간 30분이 기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식장에서 그쪽으로 가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지. 이게 말이 되나요? 예식장은 예식장이고 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건 모르고 나는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하. 자, 근데 물론 뭐 그분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분은 시급받고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자리인 건 맞는데 근데 저는 안타까웠던 게 병원과 예식장의 주차 시간도 다르고 예식장에서 자리가 없어서 병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한해서는 예식장에서 주차비를 보조를 해주든가. 그렇죠. 그죠? 그럼 쿠폰을 줄 때 예식장에서 왔어요 라고 따로 뭘 표시를 해주든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는 분이 이분은 예식장 통해서 오셨구나. 그럼 2시간을 적용을 해주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걷는데도 7, 8분 걸렸으면 그것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근데 더 웃긴 거는 1시간 31분이 나왔잖아요. 1분이 초과돼서 500원을 칼같이 받더라고. 이럴 땐 이런 말을 하죠. 진짜 야박하다. 예. 그래서 저도 야박하게 했죠. 500원을 신용카드로 냈습니다. 딱 주면서 내가 그랬어, 그분한테. 예. 요거 아마 500원 긁으시면 벤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냥 500원 무조건 받으면 된대. 그렇겠죠. 네. 같은 건국대에서 운영하는 스타시티 그리고 병원 주인이 같아. 결과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30분을 두고서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좀 너무하네요. 네, 건국대 사학재단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1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습성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했죠. 네. 화난 게 또 있었다면서. 집에 오려고 하는데 이제 잠실을 거쳐서 오는데 하필 또 잠실 롯데타워를 우리 막내 아들이 본 거야. 반납이 되고 그리고 휴대전화, 뭐 자동차 키 이런 것들은 바구니로 빼서 지나가야 돼요. 아니 외국 나가나요? 물론 이제 고층이다 보니 혹시나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면. 그렇죠. 자, 20분 지나서 검색대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타는 줄 알았어. 근데 또 줄을 서네. 이번엔 무슨 이유 때문에요? 고속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문을 지나가기 위해서 줄을 또 30분을 씁니다. 아이고. 그 30분을 또 쓰고 나면 문을 통과하면은 이번엔 진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한 줄을 쓰는데 엘리베이터가 딸랑 2대예요. 예. 근데 2대가 뭐 정원이 27명이라고는 하는데 여유 있게 타기 위해서 20명씩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에 20명, 그러니까 40명 정도가 1분 간격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어허. 이게 1층부터 117층까지 1분에 주파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건 표 사는 데부터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거의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갑니다. 그래도 5만 원 넘게 저 아들이랑 둘이 갔거든요. 올라갔는데 117층에 세워줬는데 제가 볼 때는 63빌딩 꼭대기랑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한 2배는 높아졌는데도요? 근데 이게 한계 체감 뭐 이런 용어가 있듯이 이것도 어느 정도 높이를 지나고 나니까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감이 안 와. 그래요? 그래서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17층부터 123층까지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미니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요. 세 가지 모드를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볼 수는 있는데 어느 층이든 뷰는 큰 차이가 없죠. 117층이나 123층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한도전에 예전에 보면요. 여기